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만의 삶을 즐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은 왜 불행해지게 될까요? 바로 혼자가 되는 법을 모르고 혼자인 것을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바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죠. 바글바글 복잡했던 젊은 날의 인간관계도 서서히 정리가 되고요. 이럴 때는 그냥 혼자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똑똑한 거예요. 꼭 남이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30대부터 고통스럽게 되죠.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한 나라도 부강한 시절과 쇠퇴한 시절의 역사의 흐름이 돌기 마련이고 자연 속의 잎사귀들도 싹을 틔우는 시기와 잎이 저무는 시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에도 흥망성쇠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라서 사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윤택하고 남들보다 행복한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은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 한 명도 사실 모든 것이 찰떡궁합으로 잘 맞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 불러서 술잔이나 한번 기울일 수 있고 그렇다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잔잔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소한 진리를 잘 모릅니다. 관점을 바꾸면 나의 삶도 썩 나쁘지 않은 삶이 돼요. 내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철학과 친구가 되세요. 철학은 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고 언제나 내게 잔잔한 목소리로 답을 알려주며 삶이 외롭거나 지칠 때 늘 위로가 되어줍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친구와 지인,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느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런 우여곡절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아, 모든 게 부질없구나. 나 혼자 잘 사는 게 제일이야. 이렇게 느끼게 될 때도 찾아오죠. 사람을 사귀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모두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고 나에게 한번 그 에너지를 집중해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내가 아닌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사실 나에게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롯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삶이 너무도 편안하고 좋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도 찾고 곧잘 먹고 그러지요. 나이 들수록 어떤가요? 순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훨씬 더 좋지 않던가요? 차도 우릴수록 그 맛이 우러나오듯이 사람도 진득하게 나와 친해질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혼자일 때가 사실 스트레스가 적다는 걸요. 시간이 나면 산책도 하면서 잔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쓸데없는 감정 소비 안 해도 되고 고요하고 편안한 삶이 되죠. 혼자인 것은 내가 못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혼자인 것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혼자인 거라고 생각할수록 마음만 괴로워지죠. 못하러 내가 나를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스스로를 굳게 믿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잠시 소풍처럼 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삶 자체를 즐겨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딱히 못나고 슬플 만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든 일도 당연히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결국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 집어삼킬 것만 같던 폭풍우도 결국은 다 지나가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 또한 필연적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 잠시 이루어졌고 그것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세상사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미련을 두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남은 내가 될 수 없어요. 남은 남일 뿐입니다. 너무 마음을 다 내어주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한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빨리 끊어내는 것이 상책이자 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결이 있기에 안 맞는 결을 억지로 이어붙이려 할수록 탈이 납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다고 해로운 사람을 함부로 들여선 안 됩니다. 운동, 사색, 취미 등등 나를 위한 시간을 쓰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에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외롭다고 타인을 찾는다면 외로움은 더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타인에게 이용당하기도 쉬워지죠.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온전해야 남에게 내어줄 자리도 생기는 법입니다. 내가 나를 채울 줄 모르고 남에게서만 채우려고 하면 결국 남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평화이고 자유입니다. 고독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닌 받아들이는 것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곁에 있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나이 50 먹으면 이젠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 맞는 동네 친구들, 동창들과 억지로 맞춰가는 것도 낭비입니다. 취미와 운동과 배움에 몰두하고 주변을 정리할수록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비교할 일이 없어지죠. 사치를 할 일도 없어집니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느라 불필요한 많은 인간관계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은 늘 마음이 위태위태 쉴 곳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연을 벗삼고 나 자신을 벗삼아 고요한 대화를 즐겨보세요. 자연을 깊이 있게 느낄수록 마음이 치유되고 깊이 있게 꽉 차게 됩니다. 자연이 가진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자연의 싱그러운 초록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금고 있는 회색빛 우울감을 지워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록 이파리들이 전해주는 축복의 노래는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의 기쁨만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자리한 근심과 걱정, 외로움이란 아이에게도 들려줘 봅시다. 비록 내 몸은 이제 차차 익어가더라도 너는 이제 마침 피어난 실록의 청춘이다. 청춘의 특권을 마음껏 발휘하라. 라고 말이죠. 산과 들 시장 과일 가게 좌판 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계절의 은혜를 느껴봅시다. 늘 푸르른 자연과 넘치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햇살로부터 느껴봅시다. 지침 없는 열정과 늘 푸른 청춘은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몸이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나이 들게 되면 청춘은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푸릇푸릇하다면 언제나 나는 청춘입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나는 청춘으로 배우며 즐겁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겹겹이 쌓이는 지혜와 성숙함이 사람의 멋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매번 언제나 배울 자세를 하고 언제나 놀랍고 감동을 느낄 준비를 하세요. 예로부터 나이가 50줄이 되면 지천명이라 하였습니다. 예컨대 40까지는 세상을 알아가는 주관적 시기에 머물렀다면 50이 되면서는 하늘의 뜻을 알고 자연의 이치를 알아 세상을 인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지로 접어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는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합니다. 병 없는 것이 제일 가는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이며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제일 가는 즐거움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부터는 사람이 속이 꽉 찬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아가는 나이로 봐도 무방합니다.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속에 나만의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성인으로 유명한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덕,
세븐 블런더즈 오브 더 월드라는 글을 그의 손자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7가지 도전. 1. 팔러틱스 위다웃 프린서펄. 철학 없는 정치입니다. 정치가 무엇인지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권력욕, 정권욕에 사로잡혀 통치한다면 국민은 불행하다. 2. 카머스 위다웃 머렐러티. 도덕 없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자는 가치가 깔려 있어야 한다.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아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있는 자의 무한 탐욕은 억제돼야 한다. 3. 웰스 위다웃 워크. 노동 없는 부입니다. 흔히 불로소득이라 하는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는 이들의 근로의욕을 말살시키고 노동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의 창출이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4. 날러지 위다웃 캐릭터. 인격 없는 지식입니다. 교육이 오로지 실력 위주로만 집중될 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양산된다. 교육은 난 사람 이전에 된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인격 없는 교육은 사회적 흉기를 양산하는 것만큼 위태롭다. 5. 사이언스 위다웃 휴매니티.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AI 등 몰인 간접 과학기술은 인류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할 위험이 크다. 6. 플레저 위다웃 칸션스. 윤리 없는 쾌락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행복의 기본 선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좇는 무분별한 쾌락은 타인에게 혐오와 수치를 준다. 7. 워숍 위다웃 세크러파이스.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 배려와 봉사를 가르친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다. 하지만 종교의 헌신이 빠지면 도그마가 되고 또 하나의 폭력이 된다. 순결한 영혼에 대한 폭력이다. 위 7가지 어느 하나 경계하지 않을 것이 없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깊은 성찰을 통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이후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는 이 리스트에 책임 없는 권리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노동 없는 부와 양심 없는 쾌락은 상호연관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자들은 자신만의 규율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며 마음의 규범에 맞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규칙은 무엇인가요? 예컨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을 안다. 와 같은 규범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 친구란 무엇일지 이에 관한 명언들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평생 동안 곁에 남을 진짜 친구란? 그냥 연락한다. 아무런 용건이 없이 통화해도 어색함이 없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화 한 통에 기분이 풀린다. 어이없고 짜증나는 일도 친구와 통화 한 번이면 짜증, 불안, 화가 가라앉고 답답했던 속이 한결 나아진다. 시시한 일상을 공유한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시시한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즐겁다. 쓸데없는 얘기로 웃는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웃기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둘만의 코드가 잘 맞아서 빵빵 터지며 웃게 된다. 나를 위해준다. 모든 행동에 날 위하는 마음이 묻어있다. 쓴소리도 내 생각을 해서 따끔하게 하고 힘들 때는 그저 들어주고 슬프고 우울할 땐 곁에서 어떻게든 위로해준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필요와 이해로 얽혀있다. 계산적인 관계들 사이에서 아이들처럼 목적 없이 순수한 관계인 친구가 있다면 삶의 보물 같은 사람이다. 그 친구와의 우정을 평생 지킨다면 그것만으로 근사한 인생이 된다. 인맥이란 무엇인가? 인맥이란 하나,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냐는 것이다. 키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고 있느냐이다. 둘, 인맥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소통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당신과 소통하길 원하느냐이다. 3. 인맥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하는가가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가이다. 4. 인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 면전에서 당신에게 아첨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는가이다. 5. 인맥은 당신이 잘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떠받들어 주는가가 아니고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려 하는가이다. 제목. 소주 한 잔 할래? 막걸리 한 잔 할래? 이 말은 정말로 막걸리가 먹고 싶단 뜻이니 막걸리 안 땡기면 거절해도 됩니다. 맥주 한 잔 할래? 만나서 가볍게 웃고 떠들잔 얘기니 그럴 기분 아니면 거절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주 한 잔 할래? 이 말은 좀 다릅니다. 진짜로 소주가 먹고 싶거나 가벼운 기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일 겁니다. 외로워서일 겁니다. 외로워서 힘들고 힘들어서 외로운 게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소주가 맛있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알코올에 물 탄 게 소주 아니겠습니까? 그걸 굳이 조금 한 잔에 홀짝홀짝 따라 먹는 건 왜이겠습니까? 이 쓴 소주를 핑계 삼아 만나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같이 놀자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어른들이라 그저 같이 소주 한 잔 하자는 말로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바꼭질이나 발야구를 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젊음은 언제나 더 젊었던 날들에 받쳐지는 이름인 것도 같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온 우리는 이제 서로의 힘듦과 아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소주 한 잔 함께 마셔주는 것뿐입니다. 외로운 잔 홀로 비우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취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밤, 어느 갈림길에선가 비틀비틀 헤어지겠지만 아침이면 쓰린 속과 흐릿한 기억뿐이겠지만 그래도 춥고 서글픈 밤에 쓴 소주잔 함께 비워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당신 가슴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소주 한 잔 할래? 라는 말을 건넬 친구나 벗이 있다는 건 참 인생을 잘 사신 겁니다. 그 친구 잃기 전에 달려가십시오. 다음 이야기, 아름다운 개성. 태양은 수천만 년 뜨거운 불을 품어내지만 결코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바다는 난파선에 목숨을 잃은 인간들의 수많은 애절하고 슬픈 사연을 모두 담고 있지만 지금껏 묵묵히 한마디 말이 없다. 매화는 북풍한 설 매서운 추위를 견디어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그 아름다운 자태를 함부로 뽐내지 아니하고 향기를 쉽게 팔지 아니하며 대나무는 1년 동안에 다 자라 속을 다 비우지만 결코 쉬 휘거나 부러지지 아니한다. 좋은 악기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속에 더욱 아름다운 선율을 담을 수 있고 양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자기 몸을 태운다. 이렇듯 사람에게도 누구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아름다운 개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천성이기도 하지요.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변함없이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남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고 허물을 감싸주며 작은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고운 눈길로 이해해주며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고 슬기롭게 고통을 이겨내며 인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졌다고 뽐내지 아니하고 가진 자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깊은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사람.
가진 게 부족해도 남을 도우려 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맨 먼저 앞장서고 칭찬받을 일엔 남에게 그 공을 돌리고 맨 뒤로 조용히 물러나 있는 사람. 불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일엔 앞장서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소신이 곧고 의로운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천성을 가진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몸속에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밝고 고운 빛이 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고 또 내 주변에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소중히 대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약속에 대한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사연 하나 들어보시고 오늘의 영상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하고 마음이 채워지는 하루 되세요. 약속. 숨을 쉬고 사는 수많은 동물 중 오직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 다음 지능을 가졌다는 개나 원숭이도 미리 약속하고 애인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먹는 것과 믿는 것. 먹는 것과 믿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먹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믿는 것, 신을 앞세웠습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그 사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세상을 떠난 한 여가수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리수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1928년 단성사에서 황성의 터를 처음 불렀습니다. 여러 곡을 히트시키며 인기를 한몸에 받은 미모의 가수였습니다.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자취를 감추자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 대한 기억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 뒤에 숨어있는 내막은 약속이라는 두 글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땡땡씨라는 연세대생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약속하고 시부모 앞에 섰는데 시댁에서는 가수라는 이유로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자살 소동까지 벌였지만 시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시아버지와 굳은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수라는 사실을 숨기고 향후 가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후에 그의 시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가수 활동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리수는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약속은 약속. 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98세가 되어서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 이듬해 99세로 타계하였습니다. 그녀의 자녀들도 어머니가 가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어떤 감투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내려집니다.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삽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서로의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는 병이 깊어집니다. 신의를 지키며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